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의 개봉이 대략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으로 바로 앤트맨의 능력을 정리해주면 영화를 보는데 매우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앤트맨 그냥 그거 몸집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게 전부인 거 아니었나? 라고요.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능력들이 있으니 이 점을 알고 가시면 매우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누르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며 지금 바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매니아를 보기 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앤트맨의 모든 능력 총정리 시작합니다. 먼저 앤트맨은 슈퍼솔저 혈청을 맞아 힘이 미친듯이 세다거나 몸의 일부가 로봇이라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영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도둑질의 소질이 있어 전과를 지닌 평범한 인간 남성일 뿐이지만 그런 스콧이 앤트맨 슈트의 도움을 받아 영웅으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면 스콧은 단지 슈트빨 영웅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생기며 토니가 생각하는 진정한 영웅에 대한 물음에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그의 대답은 Look, man, I got a master's in electrical engineering.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전기공학 전공자라서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앤트맨 슈트를 개조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고 회로 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 팔콘의 윙슈트에 들어가 주요 부품을 망가뜨린다거나 옐로우 재킷 슈트의 핵심 회로를 고장내고 심지어는 아이언맨 슈트 속 일부 부품을 분리해 특정 시스템만 고장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체 능력은 어떨까요? 원래 본연의 싸움 실력은 그렇게 우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지만 이후 호프와의 맹훈련을 통해 어느 정도 격투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잘 싸운다는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캡틴 아메리카, 토르, 블랙 위도우, 호카이급으로 뛰어난 격투 센스를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앤트맨이란 히어로명에 걸맞는 능력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앤트맨의 모든 능력은 슈트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바로 행크펜 박사가 발명한 특수한 피입자를 통해서 말이죠. 그 첫 번째로 앤트맨의 대표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축소화 능력입니다. 슈트 오른손에 달린 버튼을 누르면 몸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는데 기본적인 사이즈로는 개미보다 살짝 큰 수준으로 작아집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왼손의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축소화를 하게 되면 굉장한 괴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는 파일럿의 본연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 그저 타격 면적이 줄어들면서 힘이 모아지는 효과로 강력한 위력을 낼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 힘의 정도는 So you have the force of a 200-pound man behind a fist 100th of an inch wide. You're like a bullet. 즉 앤트맨의 주먹이 총알 정도의 수준이라는 건데 다만 작중에서는 스콧이 힘을 조절하여 기절시키는 정도까지만 합니다. 또 작아진 상태에서도 원래 크기였을 때와 같은 수준의 내구력을 보여주고 있어 상대방의 주먹에 맞거나 발로 밟혀도 큰 타격을 입지 않게 됩니다. 작은 고추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작은 크기 덕분에 눈으로만 봤을 땐 내구력이 엄청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느끼는 체감은 원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작은 크기 덕분에 발휘되는 엄청난 민첩성입니다. 원래의 신체 조건에 크기만 줄어들어서인지 마치 점프력과 반사신경이 강화된 듯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작아진 신체보다 몇 배는 더 높게 점프를 할 수 있으며 마치 주변의 시간만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빠른 민첩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총알이나 레이저 등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하지만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해드린 능력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점이 생기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앤트맨의 축소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입 능력입니다. 신체를 개미만한 크기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니 이러한 이점을 이용해 앤트맨은 잠입 임무에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앤트맨에서 데런 크로스의 계략을 막기 위해 삼엄한 보안과 경비를 뚫고
수도관을 통해 핌 테크놀로지 회사 건물에 침투하는 데 성공하였고, 캡틴 아메리카 11호 공항 전투에서는 스파이더 센스에 걸리지 않고 잠입해 있다가 기습 공격을 날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의미인데, 앤트맨과 와스프에서는 슈트의 불안정함으로 인해 어린이의 크기 정도로 줄어 딸 캐시가 다니는 학교에 잠입을 시도하던 중 Where's your hall pass? Hey. 선생님께 외부인으로 의심받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타인의 신체로 몰래 들어가는 것까지 가능했는데,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과거의 토니의 가슴에 장착된 아크 리액터 속으로 들어가 잔고장을 내는 임무까지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때 세간의 유명한 밈이었던 앤트맨이 타노스의 똥꼬 속으로 들어가 거대화로 터뜨려 죽인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 있고, 앤트맨의 두 번째 대표적인 능력은 거대화입니다. 사실 이때부턴 앤트맨이라기보단 자이언트맨이 어울리는데요. 스펠링을 보면 GIANTMAN으로 여기 엔트를 강조해 자이앤트맨이라고도 불립니다. 슈트의 조작 패널을 최대치로 키운 다음 버튼을 누르면 푸른색 피입자들로 채워지며 거대한 사이즈로 변하는데요. 스콧의 말로는 최대 20m까지 커진 적이 있다고 하죠. 65 feet. Yeah, huge. 일단 신체의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여러 가지의 능력들이 버프를 받게 되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는 능력으로는 바로 전투력 상승이 있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거대화한 자이앤트맨은 다른 히어로들보다 거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형 버스를 가볍게 밀어내거나 차량을 밟아 부수는 것도 가능하고, 비행기 탑승교를 집어들고 몽둥이처럼 휘두르는 무시무시함까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는 뉴욕 상공을 위협했던 레비아탄에게 레프트 훅을 갈기며 그대로 땅바닥에 꽂아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보여줬고, 아이언맨 전문 사냥꾼이었던 컬 옵시디언을 바닥에 있는 개미를 밟듯이 사뿐히 지뢰밟아 묵사발을 내버렸습니다. 이렇듯 싸움에 있어서 체급 차이가 곧 힘의 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내구력인데요. 크기가 커진 만큼 신체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데미지를 분산시켜서일까요? 자이앤트맨은 내구력에서 매우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워머신의 중화기 공격을 받고도 끄떡없었는데, 앤트맨 슈트가 아이언맨 슈트나 블랙팬서 슈트처럼 화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소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화가 된 신체에는 생채기조차 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초인적인 근력을 겸비한 스파이더맨의 발차기와 비전의 몸통 박치기를 맞고도 휘청이기만 했을 뿐 결코 쓰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강력한 맷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면 늘어난 키와 비례하는 위치 에너지의 충격으로 어느 정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통해 저 정도 이상의 힘으로 공격해야만 유효타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거대화에는 치명적인 약점도 존재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축소화에서는 줄어든 신체의 크기로 민첩성과 반응 속도의 버프를 받는다고 설명해드렸는데, 이와 반대로 거대화에서는 커다래진 신체의 행동 반경의 증가가 움직임을 둔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상대가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거대화한 신체는 그 크기만큼의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할 시 현기증을 느끼며 심할 경우 정신을 잃고 기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적절한 전투 타이밍에 쿨타임까지 계산해가면서 써야 하는 일종의 앤트맨의 필살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능력은 개미와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슈트의 능력과 별개로 행크핀 박사가 만든 귀에 착용하는 통신장치를 이용해 개미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축소화한 상태에서 개미를 타고 비행이 가능하기도 하고, 여러 마리들의 협력을 통해 뗏목이나 다리 등의 구조물을 만드는 응용이 가능하여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미들이 그래봤자 개미이기 때문에 이동수단 및 잠입 임무를 제외한 주요 전투 상황에서는 개미들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긴 해도 결국은 불쌍한 개미들만 개죽음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네 번째, 앤트맨의 마지막 능력은 힘입자 원반 날리기입니다. 앤트맨 슈트에는 옐로우 재킷의 슈트처럼 레이저가 있다거나
와스프처럼 블래스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어떠한 공격 무기가 따로 장비되어 있지 않는 평범한 슈트였죠. 그 때문에 행크핀 박사가 준 특별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밉자가 들어있는 원반이 되겠습니다. 피밉자 원반의 종류는 총 두 가지로 하나는 빨간색 피밉자가 들어있는 축소 원반과 다른 하나는 파란색 피밉자가 들어있는 확대 원반이 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손으로 원반을 날려 타겟에 명중시키게 되면 축소 입자냐 확대 입자냐에 따라서 명중시킨 물건이 작아지거나 커지게 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축소 원반에 맞은 사물은 당연히 크기가 줄어들고 이를 응용해 행크핀 박사는 열쇠고리 형태로 탱크를 가지고 다니기도 했고 자동차 또한 작은 크기로 만들어 휴대하기 편하게 들고 다녔습니다. 즉 축소 원반은 공격용으로 사용하기보단 주로 편리함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반대로 확대 원반은 주로 전투 시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물체를 투척한 뒤 사이즈를 거대하게 만들어 공격을 극대화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사물에만 작용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스콧이 던진 피밉자 원반을 맞은 개미가 강아지 수준 정도로 커지는 것을 보면 사물이든 생물이든 모두 반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는 애당초 스콧이 옐로 재킷, 즉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기 때문에 그 역시 이 원반을 맞는다면 거대화할 수 있다는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또 양자 영역에 들어가 무수히 줄어들고 있는 스콧은 이 확대 피밉자 원반을 벨트에 장착시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를 응용해 기술을 발전시킨 것이 자이언트맨화할 수 있는 슈트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이 피밉자 원반이 아쉬운 점은 축소든 확대든 어쨌든 둘 다 전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기이며 원반에 맞지 않고 튕겨내기만 한다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상대의 빈틈을 노리고 던져야 하는 제약이 생겨 전투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끝! 자, 오늘은 이렇게 앤트맨의 능력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는 와스프의 능력들을 정리하는 영상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유익하다고 느낀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